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메비우스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20번 문제부터 보죠. 20번 문제는 장애인 복지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남아 있어요. 26번까지 돼 있는데 7문제가 남아 있네요. 풀고 여기 이번 시간에 그 기타 영역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5번 문제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양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장애인이죠, 중도장애인, 탁월한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자, 양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탁월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소유하고 있어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래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분리, 즉 참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참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 문제는요, 손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능력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 분리, 참여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걷기 기능의 손상과 관련된 1차적 장애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장애로 인한 직업 수행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니죠. 능력은 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설명 자체가 틀린 거고, 신체 손상의 극복을 위한 재활훈련 서비스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고요. 양다리가 절단된 사람이다 보니 신체 손상의 극복을 위한 재활훈련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장애, 사회적 차원의 3차적인 장애를 의미한다. 이게 맞아요. 여기 동의어가 뭐냐면 사회적 장애예요. 이 사회적 장애가 세 번째거든요. 손상이 첫 번째 1차 장애라 하고, 능력 장애가 2차 장애라 하고, 이것이 바로 3차 장애예요. 3차 장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로 기억합니다. 21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장애인 고용 유형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대목입니다. 선배치 후훈련이라고 하는 거. 자, 일반 경쟁 고용을 통해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 고용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키워드 하나 잡은다면 이거죠.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고용이 돼요. 고용이 먼저 되고 통합적 작업 환경에서 직무지도원이 직접적인 직업 지도를 받아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배치가 된 거예요. 선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후 지도니까 후 훈련이 된 거죠. 직업지도원에 의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직업훈련 후 바로 사업체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직업훈련 후에 사업체, 기업에 배치되는 거, 이게 이제 뭐겠어요? 선훈련 후 배치잖아요. 선훈련 후 배치, 선훈련 후 배치.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먼저 사업체에 배치, 선배치되고 후훈련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유급고용제도인데, 이거를 지원고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치 후훈련 이런 것을 지원고용이라 하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먼저 훈련을 하고 나중에 배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보호고용이라고 그래요. 보호고용. 되게 보호작업장에서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업체에 배치되는 거니까 답은 1번 지원고용이 됩니다. 자, 여기 뭐 우선고용이 있고 할당고용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할당고용은 우리가 그 양성고용 평등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퍼센트로 한 성이 7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할당이에요. 할당고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고용은 내국인 우선고용 이런 거 들어보셨죠?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국인 우선고용 제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법에 보면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이런 것들이 우선고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무고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장애인 의무고용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은 1번 지원고용입니다. 보호고용보다는 지원고용을 많이 장려해야 되겠죠. 자,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건데요. 자, 여기 문제 별표 치시고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여기 보면 재활 모델이란 게 나와요. 재활 모델. 여기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자립생활 모델이에요. 자립생활 모델과 재활 모델이 대비돼요. 좀 느낌 오시죠, 이제? 자립생활 모델은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는 거고, 재활 모델은 시설 보호를 강조하는 거예요.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아니죠. 자립생활 모델이 그래요. 자립생활 모델이 그래요. 왜?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니까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잘 이해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 모델은요? 그렇죠. 전문가가 잘 안다라고 봐요. 장애인의 문제는 전문가들이 더 잘 이해한다. 그게 바로 재활 모델이 되겠죠. 기억 탈락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체크하라고 한 거예요. 장애 범주는 나라마다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각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잖아요. 환경에 따라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청각이 있고요. 귀, 언어가 있어요. 입. 자, 신체 내부 아니겠죠. 외부 기관 장애가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 장애인의 범위가 포괄적이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개발 국가일수록 장애의 범주가 좁고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의 범주가 넓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포괄적이다. 맞겠죠? 네.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의 범주는 제가 법령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법령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려도 돼요. 자, 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자,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 문제도 별표. 자, 장애인 복지 모델이 또 시민권 모델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시민권 모델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면 복지 모델이에요. 시민권 모델하고 대비되는 게 복지 모델이에요. 자, 느낌 오죠? 이거는 권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권리적인 측면. 이거는 뭐냐면 권리보다는 좀 시혜적인 차원이에요. 시혜적인 차원. 그래서 윌렌스키 르보로 말하면 여기는 제도적 관점이고 여기는 자녀적 관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여기 시민권 모델은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복지 모델은 손상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복지 모델은 장애인이 손상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요. 시민권 모델은 사회적 불리에 놓인 사람이라고 봐요.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니까. 자, 해보죠.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한 사람으로 본다. 맞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옳지 않은 거 찾기예요. 복지 모델은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재활. 그렇죠. 손상이니까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자, 이걸 강조하고 시민권 모델은 장애인의 의료 재활, 의료적 재활은 요거죠. 손상. 그러니까 시민권 모델이 아니라 복지 모델이라고 해야 돼요. 복지 모델은 장애인의 의료적 재활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습니다. 복지 모델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 예, 손상되었으니까 보호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 대상이다. 그 다음 재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재활, 특히 의료 재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복지 모델은 장애인의 의료적 재활 이런 것들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습니다. 자, 2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문제 출제됐었는데요. 어찌됐든 풀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자립생활, 평등, 사회통합, 정상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거 외에도 인간 존중에 대한 사상 이런 것도 있겠고 사회통합 여기 있네요. 사회연대의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개념을 그냥 잡아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립생활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 맞죠? 장애인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의무나 권리가 인정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평등이라 합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회통합이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분리를 경감하고 해소해서 여기 의미 있는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화란 장애인만의 생활 방식과 리듬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이 정상적인 발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 보호하는 거다. 아니에요.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이라 하는 건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디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설 보호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보통 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리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듬. 그래서 생활 방식이나 리듬 면에서 이 두 사람들이 함께 보통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상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정상화의 최초 언급의 나라와 사람은 덴마크의 뱅크 미켈슨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더 좋죠. 됐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서 기본 이념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이런 게 있었죠. 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바로 정상화입니다. 자, 2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최근에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립생활은 이것과 연관성이 있었죠.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거. 자기결정권은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요, 자립이란 건 없어요. 자립생활은 미국에서 체계화되고 발달된 개념인데요. 199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990년 장애인의 권리 동그라미, 이것을 인식의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무슨 권리?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결정의 권리. 자, 맞습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장애가 중증화가 되어가면 지역이 아닌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이 자립생활은 시설에서의 자립은 없어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는 거지, 중증화가 되어가면 지역이 아닌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자립생활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데 장애인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이자 실천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결정권 하면 장애인이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결정권 존중이 있는 거예요. 자기결정권 존중과 자립생활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26번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복지의 마지막 문제죠. 제가 장애인 복지 이념이 한 번 최근에 더 나왔어요 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문이 좀 길게 빠졌는데 인권 존중과 정상화와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입니다. 앞의 문제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인권 존중.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하고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인권 존중이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과 연관성이 있고요. 장애인이 거주, 일과, 여가 등 가능한 한 보편에 가까운 생활,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통 생활이라고 했어요.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부여한다. 이걸 이제 가치 부여라고 하거든요. 가치 부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분이 울펜스버그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분이 이제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강조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 당연히 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겠죠. 정상화 맞습니다.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립생활 또 나오겠죠. 오케이. 자신이 바라는 생활 목표나 생활 양식 선택을 살아가는 것을 자립생활이라 합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다는 건데 4번은 초등학생도 틀린지 알아요. 보십시오.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이런 거 어떻게 맞겠어, 이런 게.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여 비장애인 중심의 일반 사회에서 격리 보호한 것이 타당하다. 이게 어떻게 사회통합입니까? 죄송스럽지만 초등학교 2학년? 2학년들도 이거 알지 않을까요? 그 정도?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앞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게 답이 빤히 보이는 것은 좋은 문제는 아니죠. 출제위원한테는 죄송하지만. 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 문제는 학교사회복지입니다. 학교사회복지는 모델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모델이 3문제가 있거든요. 그래도 학교사회복지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도 몇 문제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죠.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학교사회복지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임상, 암기법으로 한다면 연계자문, 임상개발조정 이렇게 돼 있어요. 연계자나 그 다음에 자문가나 이 자문가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문가. 자문해 주는 거예요. 이 학생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상개발조정, 임상가잖아요. 학교라는 임상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 역할보다 결정자 역할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정자 역할이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이거는 뭐 틀린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학교 사회복지의 적용은 학생의 교육 목표를 온전하는 데 개입에 초점을 맞춘다. 네, 제가 학교는 2차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가 주가 아니에요. 학교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1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교육 목표를 서포트하는 것이 바로 학교 사회복지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사업의 하나로 자,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자,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두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보면 교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활동도 하거든요. 문화, 그 다음에 복지 등 다전문,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라고 하죠.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모두 사회복사들이다. 이게 틀렸다고요. 학교 사회복지는 취약학생이나 부정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연히 틀린 거 잘 아시죠? 모든 학생이에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편성이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모델 문제 나왔는데 다음 글에 해당되는 학교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지금부터 모델 3문제가 나올 건데 다 사례입니다. 뭐 개념도 있긴 있어요. 개념도 있긴 있지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할게요. 학교 사회복사 A는 학교의 문제 원인이 빈곤을 포함한 지역사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문제 원인을 잘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지역사회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학교의 이해 부족 때문이다. 여기서 답이 다 갈렸어요. 지금 여기 지역사회 나왔고 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학교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역사회 학교 모델. 문제 원인을 보니까 지역사회 사회 조건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학교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또 나오죠.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이 모두 필요하다. 판단했다. 그 결과 학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적은 취약지역에서는 학교 역할을 설명 이해시킴으로써 학교를 지지할 도왔고 학교 교직원들에게는 지역사회 역동성과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를 설명하고 학교가 취약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에, 이쪽은 이쪽에 도움을 준 것이죠. 답은 지역사회 학교 모델 4번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27번 문제도 쉬워요. 이건 더 쉬워요. 자, 다음 글이 설명하는 학교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학교 제도가 학생들의 부적응 학업 미성취의 원인이래요. 아, 학교 제도가 문제래요. 그러면 학교 변화 모델이죠. 학교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사회적 교육적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 여기서부터 가로 학교의 역기능적인 규범과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개입의 초점은 학교 환경이 돼요. 학교 변화 모델 답은 1번이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나온 김에 할게요. 여기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이 있거든요.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이게 나와요. 상호작용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더 정확하게 나와요. 사회적이란 말로. 그래서 학교 줄긋고 학생 줄긋고 지역사회 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기능 상호작용의 역기능 그게 바로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이죠. 자, 이건 뭐냐면 가족의 문제입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니까 부모님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 그럼 그걸로 접근하는 게 전통적 임상 모델입니다.